이제 어프레쉬 정확도와 리피터빌리티 반복성 밀도입니다. 우선 티칭을 이후에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쉽게 설명드리면은 정확도는 이제 관역이 있으면 총을 쐈을 때 뭐랄까 이렇게 관역 안에는 다 들어왔지만 좀 분산되어 이렇게 하면 정확도는 좋을 수 있습니다. 대략 이 원안으로 다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리피터빌리티는 좋지 않은 거죠. 리피터빌리티가 좋다는 거는 탄착군이 예를 들어 중앙에는 아니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형성된 겁니다. 이거는 정확도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인에서 이렇게 이만큼 에러가 생겼기 때문에. 하지만 일정하게 같은 위치를 계속 찍는다. 반복적 밀도가 좋은 겁니다. 사실은 정확도도 뭐 중요하겠지만 티칭할 때 중요한 건 반복적 밀도입니다. 실제 카탈로그를 보면은 반복적 밀도 우리 로봇은 0.01이에요. 이 점과 이 점 사이를 뭐 100만 번 계속 찍어도 연필로 찍어도 이 점 사이의 최대 거리를 재보면 0.01mm도 차이가 안 나요. 그만큼 정밀한 기계가 살아나는 곳인 겁니다. 그래서 뭐 어셈블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뭐 0.002에서 0.005인치 정도로 정밀도가 필요하다. 왜냐면 정확하게 막 이렇게 조립을 막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스팟 웰딩은 사실은 이 판과 판을 붙이는 이 웰딩은 사실은 뭐 위치가 조금 틀어져도 별 상관없겠죠. 어쨌든 붙어있기만 하면 되니까. 제가 실제로 봐도 얘는 정확한 위치를 항상 찍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뭐 0.02인치의 정확도라면 굉장히 정확한 거죠. 그래서 레솔루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먼저 이런 거죠. 패스를 만들어서 뭐 여기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움직여 라는 말은 사실은 여기서 수많은 점 사이를 지나가 라는 말이고, 지나갈 수 있는,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수많은 점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겠죠. 그래서 무한히 쪼갤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저기에 능력, 또 컨트롤러 뿐만 아니라 기구학적인 그런 구현 가능한 최대 정밀도, 이런데 기구학적인 뭐 줌을 가공 상태가 다르거나 슬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레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이 최소 점 사이의 간격. 뭐 레솔루션은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뭐 실제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어큐러시는 P1이라는 지점으로 나는 딱 보냈는데 사실은 P1-는 정확하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살짝 오차가 있는 겁니다. 에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포지션에 정확하게는 뭐 항상 이상적으로 갈 수는 없겠죠. 또 뭐 컨트롤러의 성능이나 기구학적인 만듦새 등이 관여를 하겠죠. 예를 들어 감속기의 정밀도라든지 모터의 정밀도, 제어기의 성능, 또 주변에 노이즈가 있는지 없는지, 추운지 더운지 모든 게 여기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복되는 작업이 있지만 그 환경은 겨울인지 여름인지 계속 변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은 강건하게 제어되어 원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확도, 반복적 밀도라는 수치로 나타나는 거고. 특히 이제 뒤에서 배울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이제 로봇은 요즘에도 뭐 그렇지만 사람이 이 펜스 안에 들어가서 로봇을 직접 보면서 티칭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 로봇이 300대 설치되어 있는 공장이면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서 요즘엔 이 공장 안에 모든 기물, 뭐 테이블, 지그, 뭐 로봇의 위치,
리스트 프레임이 박히는 장소, 모든 것들이 3D상에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오피스에 그냥 앉아서 이런 전용 툴을 가지고 3차원 공간 안에서 이제 요것을 여기로 보내보고 저기로 보내보고 해서 티칭을 해서, 그리고 이 작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된 이 파일을 실제 로봇에 싹 밀어넣어 가지고 그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체크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일일이 사람이 붙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면 요즘에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3D상에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3D상이 정확하게 구현된다는 말은 로봇도 정확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말이고, 정확하지 않은 로봇은 OLP,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에 사실 쓸 수 없는 거죠. 반복점밀도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움직임 위치로 정확하게 또 갈 수 있는가, The same move made before.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현장에서 반복되는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수치고요. 만약에 탄착군 여기 있으면 실제로 사람이 눈으로 보면 티칭에 탄착군 여기 있으면 실제로 이 좌표를 그냥 얘를 옮겨주면 됩니다. 5cm 예를 들어 밀면은 얘는 정확하게 가겠군. 그럼 얘는 로봇 자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티칭에 의해, 사람에 의해서, 코렉션에 의해서 어쨌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티칭을 하고 나서 집에 갔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 로봇가. 한 치에 틀어놓지 같은 위치로 가면 이제 얘는 5년이고 10년이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리피터빌리티가 어큐러시보다 종종 더 작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을 알았으니까 프로그래밍을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원하는 동작이나 액션 같은 거, 또 원하는 타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근데 로봇 프로그래밍은 오로지 로봇의 모션,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툴을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오로지 로봇의 모션과 툴의 동작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 다른 말로 티칭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람이 로봇 앞에 서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프로그램하는 방식이 있어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죠. 처음 하는 사람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인터페이스가 쉽기 때문에. 휴대폰 조작하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티칭을 다 하고 나면 사람은 이제 이 펜스 밖으로 나가서 재생, 플레이 백 버튼을 누르면 티칭한 대로 이제 로봇은 이렇게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방법은 이제 컴퓨터처럼 코딩하는 거예요. 여기 어차피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뭐 1번 위치로 가, 예를 들어 1번 위치로 막 로봇을 손으로 막 여기 티칭 펜던트에 이제 버튼이 만약에 6자였던 버튼 6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뭐 예를 들어 관절이 6번째 관절이 이렇게 플러스 방향을 돌고 이제 마이너스 방향을 돌기 위해서 버튼이 또 똑같은 게 또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또 마이너스 방향을 돌고, 어쨌든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 위치에 원하는 위치에 달했으면, P1의 위치에 달했으면은 여기에 REC 저장 버튼 누르면 이 위치에 저장되고, 그 다음 위치로 여기를 또 P2 위치로 옮겼어. 열심히 조작해서. 그 다음에 또 저장하면은 이게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 누르면 이 로봇은 B1, B2, B1, B2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쉽습니다. 반면에 이제 프레임 방식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move 포인트 1, 포인트 1은 뭐 0,0,10이야. 그 다음에 move 포인트 2, 포인트 2는 0,20이야. 이런 게 있죠. 사실 프로그래밍 하는 거의 장점은 또 세세하게 조건을 만질 수도 있습니다. 뭐 이때 스피드는 20으로 가죠. 보통 20%라고 하는데 로봇에서는 속도를 퍼센트로 표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100%로 로봇이 움직이는
속도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속도의 20%가, 최대 속도의 뭐 30%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사용합니다. 뭐 몇 밀리미터 퍼 생크로가 이렇게 잘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OLP, 사무실에 앉아서 3D 공간에서 보면서 이제 뭐 티치 펜던트, 가상의 티치 펜던트를 가지고 티칭을 하든 아니면 코딩을 하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사무실에서. 그냥 모든 게 정확하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로봇 앞에서 사람이 직접 티치 펜던트를 들고 티칭하는 거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의 반대로 온라인 프로그램이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쉽죠. 이 버튼이 아까 말씀드린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이렇게 움직여서 저장해서 플레이 버튼 플레이가 되고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컨트롤러가 있으면 사람이 이제 티칭하고 그 다음 사람이 나와서 플레이 하면은 얘가 티칭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티칭을 처음에 하고 그다음에 좀 편집을 하겠죠. 뭐 속도 조건을 좀 더 넣거나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if문이라든지 for문 같은 걸 넣어서 그런 저제 라인의 플로우를 또 편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돌려보고 다시 코렉션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 할 수 있죠. 좀 잘못됐네 하면 다시 돌아와서 편집하고 컨트롤 해보고 코렉션하고 편집하고 컨트롤 해보고 편집하고 컨트롤 해보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 이제 퍼폼 양산 시작. 양산도 처음에 양산 초도표 만들어서 품질 부서에서 나와서 이 정도 품질이면 괜찮아 납품할 수 있겠어 하면 이제 대량 생산 매스 프로덕션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티칭하면은 장점은 쉽죠. 되게 쉽습니다. 이보다 로직한 메인은 없죠. 여기에서 움직여 뭐 되게 쉽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 몰라야 됩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위험하죠. 티칭하다가 죽는 사람 몇 명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티칭하는 동안 오고 서 있어야 되죠. 이거 어제까지만 해도 웰딩 용접하던 로봇인데 뭐 다음 달부터는 페인팅 로봇으로 써야 돼요. 티칭하는 기간이 뭐 2주일이라면 2주일 동안은 꼼짝없이 작업을 못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오프라인 프로그램이라면 상관없죠. 얘는 이번 달 마지막 날까지도 2주를 하고 마지막 날에 오프라인으로 짠 프로그램을 밀어넣기만 하면 그 다음 날부터 페인팅 로봇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방법의 단점은 다운타임, 라인이 쉰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폼은, if문 이런 플로우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적인 스킬은 가미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로봇 펜스가 있고 로봇이 있고 컨트롤러가 있으면은 원래 컨트롤러는 상위 메인 컨트롤러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다 끊고 그냥 라인 정지시키고 여기서 오로지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메인 감시하는 컨트롤러랑은 두절 상태인 거죠. 이 안에서의 뭐 안전이 답보되지는 않죠. 플레이백은 협동 로봇에서 주로 가능한 게 일반 사람용 로봇은 안 됩니다. 협동 로봇에서 이 끝에 있는 얘 손을 꾹 눌러요. 버튼을 누르면 갑자기 손부터 이 관절이 유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누르지 않으면 굉장히 힘이 세서 밀어도 밀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갑자기 유연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서 난 여기 보내고 싶어 하면 여기에 슥 손으로 밀어서 저장 누르면 저장이 되고 다시 슥 손을 밀어서 여기서 저장 누르면 P1, P2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손으로
하니까 사실 더 쉽죠. 하지만 이런 기능은 모든 사용 로봇은 있지는 않고요. 굉장히 비싼 이 협동 로봇, 축마다 힘 센서가 내장된 이 협동 로봇만 되는 기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적당한 힘을 밀면 그 힘을 인지해가지고 슬 물려주는 모션을 취하면서도 힘을 잃지 않는 그런 제어를 해야 되니까 그런 키네틱 밸런스를 가지는 모션을 취해야 되고, 물론 사람이 밀어야 되니까 관절의 프릭션도 낮아야 됩니다. 그리고 관절이 유연해야 되겠죠. 사람이 밀 수 있어서. 그래서 되게 쉽다. 아무런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이걸 정확하게 사람 손으로 과연 하는 게 맞을까요?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사람 손이 별로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도는 또 제하기 힘듭니다. 사람 손에 속도 센서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로봇 프로그래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램이고요. 이렇게 뭐 화면이 있으면은 이렇게 뭐 아이콘으로 프로그램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뭐 텍스트로 뭐 move P1으로 가, move P2로 가, 스피드는 이때 뭐 25%로 가, 뭐 이렇게 짝짝짝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그리퍼가 아무것도 잡지 않고 있으면 뭘 하고, 그리퍼가 뭐를 else if 그리퍼가 뭐 잡고 있으면은 뭘 하고, 이렇게 막 다 짤 수 있죠. 코딩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걸 하려면 먼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월드 좌표계랑 툴 좌표계. 티칭을 할 때는 이제 베이스 프레임은 땅에 딱 박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그라운드 제로. 모든 게 이 기준으로 얘 위치가 결정되는 거죠. 얘 위치를 컨트롤러는 딱 알고 있으니까 여기 대비 너는 10cm 앞으로 더 가, 여기 대비 너는 10cm 위로 더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티칭할 때는 이걸 이용해서 원하는 공간상의 뭐 P1의 위치에 원하는 오리엔테이션을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툴 좌표계로 들어가서 얘네들은 이제 툴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사람이 이제 너는 아까 X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면은 이 로봇 자체가 X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 베이스 기준으로 움직이고, 이게 그라운드 제로의 X방향지 움직이고 있겠지만, 지금은 툴의 기준입니다. 툴 기준으로 X방향 움직여 하면은, 이 툴이 그냥 X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앞에 있는 건, 모든 거는 사실은 이 좌표계에서 무시입니다. 뭐 실제로는 얘가 이거를 X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각도를 계산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각도를 계산하겠지만, 어쨌든 이 좌표계에서는 이 툴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뭐 텔레비전을 설치해 놓으면 이 텔레비전은 막 뭐 이렇게 움직였다가 뭐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면서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월드 코드레이트는 이걸 기준으로 이제 뭐 X 방향으로 가고 Z 방향, Y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은 이게 정밀한 티칭을 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좌표계를 만들어냈고, 물론 이 모든 것은 이제 뭐 제어기 내부의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뭐 수학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편의에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션 코맨드가 뭐 P1으로 가, P2로 가, 뭐 포치 할 때 뭐 40mm까지만 가, 뭐 스피드는 얼마야, 뭐 포인트 무브였는데 이제는 찬찬찬찬 패스를 만들어서 정확한 위치로 패스를 움직여,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인투락이라고 아십니까? 이제 인투락이랑 로봇이 이렇게 펜스에 항상 갇혀 있습니다. 로봇은 위험한 물체이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든 다치게 했습니다. 펜스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펜스의 높이가 1.8m 정도 되도록 하고 있고요. 사람의 키보다 좀 높은 높이죠. 그래서 여기 도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뭐 티칭하거나 뭐
유지보수할 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도어에 오픈, 클로즈 신호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공정 메인 컨트롤러로 가죠. 그래서 메인 컨트롤러가 봤을 때 얘가 문이 열리면은 사람이 들어왔구나, 로봇이 정지해야지 하면서 정지해 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인터락킹, 락킹됨, 서로 꽉 락킹이 돼 있어서 얘가 열리면 얘는 정지하고 얘가 닫히면 얘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서로 락킹이 돼 있습니다. 인터락이고, 그래서 뭐 20초 동안 기다렸다가 10번 포트의 신호를 읽어, 또 10번 포트의 신호를 뭐 on이나 써줘,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번 포트의 신호가 예를 들어 없으니까, 문이 닫혔으니까 그럼 이제 일을 해야지, 그리퍼를 손을 꽉 닫아, 뭐 손을 풀어, 뭐 손을 꽉 닫는데 2뉴턴의 힘으로 닫아,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3D 공간에서 실제로 여기에 뭐 테이블도 있고 뭐 지그도 있고 뭐 갖가지 장비들이 많고 펜스도 있고 해서 실제 공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로봇이 내 눈앞에 없더라도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실제 로봇에 싹 저장만 시켜서 돌리면 되는 아주 간편한, 수많은 그 노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기법이고요. 이렇게 되려면 모든 게 정확하게 디파인 되고 그 다음에 제어가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제어가 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뭐가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인가? 로봇이 일을 할 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중에서도 로봇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티칭을 할 것 같으면 그 로봇은 일을 하지 못하죠. 사람이 펜스 안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새로 짜야 되니까 서로. 근데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입니다. 얘랑 상관없이 그냥 저 멀리 사무실에서 3D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늘 갑자기 밀어 넣으면 얘는 또 다른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없이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장에 대한 CAD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또 파트에 대한 정확한 디멘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정확해야지 이런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현재 뭐 200대, 300대 공장은 다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why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 컨슈밍 하는 액티비티를 이제 줄일 수 있죠. 그 다음에 티칭하는 중에도 로봇은 일을 할 수 있죠. 어차피 티칭은 혼자 사무실에서 할 거니까. 그래서 로봇은 여전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300대 공장에서는 사람이 한 대 한 대 다 티칭을 할 수 없겠죠.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돼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뭐 이그젠플은 이제 이 로봇이 로딩 언로딩을 하는데 뭐 픽앤플레이스고요. 뭐 머신닝 사이클은 얼마고요. 뭐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뭐 이건 현장에서 맞닥뜨릴 많은 상황 중에 한 가지이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은 머신닝 사이클, 현장에서는 사이클 타임이라고도 하고 택 타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장에 수많은 서브 공정이 있고, 여기 뭐 예를 들어 이건 웰딩, 이거는 스팟 용접, 뭐 이거는 핸들링이 있으면은 어쨌든 경영주는 최고의 효율을 위해서 로봇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 라인에 각각의 로봇이
일을 하는 시간, 즉 1로봇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일을 해야 되는데 5번 일을 끝내면 다시 1번 일부터 하죠. 1번부터 5번까지 하는데 걸리는 시간, 한 사이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이걸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 이 라인의 목표는 30초고 얘는 20초고 얘는 10초면은 이걸 달성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합니다. 만약에 재보니까 35초야. 그러면 어떻게든 이 시간을 줄이려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 움직이는 방법도 다 새로 정의해보고 필요 없는 동작, 예를 들어 4번 동작은 필요 없는 것 같아. 잘라서 3번이랑 5번을 갈라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택타임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시간이 다 맞아야지 전체 뭐 예를 들어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진 시간, 그리고 자동차 한 대가 아니라 뭐 100만 대를 몇 년 내에, 뭐 1년 내에, 6개월 내에 만드는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최고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에러 뭐 이율이 97% 라인 돌아간다. 97%는 높은 수치죠. 실제로 라인 세팅해 보면 처음에는 뭐 당연히 0%에서 시작했죠. 이제 그래서 좀 0%에 시작해서 이제 티칭 열심히 해가지고 시생산 해보자. 이때는 이제 뭐 수율이 70% 되면 또 열심히 붙어서 택타임 줄이고 품질 문제가 발생한 라인이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율이 떨어지면 줄이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97%, 이제 목표 97%에서 97%를 달성하면 그때부터 이제 대량 생산이야 하고 매스 프로덕션을 하는 겁니다.